그는 세 번째 역시 우승을 하였고 마침내 공주가 말했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수정과 은과 금으로 지어진 성들의 정원에서 꺾은 수정꽃, 은꽃, 금꽃을 저에게 선물한 분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결혼하였고 양치기 소녀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만족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민담 수정성, 은성, 금성을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둘러보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여름이 새삼 뜨거웠다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탈리아 민담은 어려운 서민들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던 옛날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도둑질이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기회를 찾아 자수성가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복을 받는 이야기일 수 있네요.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이 아니고는 살아날 길이 없기는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의 도시 베네치아, 나폴리, 포지타노를 둘러보며 이탈리아 민담을 들어보실까요?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이 살았다. 소년은 도둑질을 하려고 마음 먹고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부끄럽지도 않니? 고백성사를 하고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도록 해라. 소년이 고백성사를 하러 갔더니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다. 도둑질은 죄다. 하지만 도둑들의 물건을 훔친다면 죄가 아니다. 소년은 숲으로 가서 도둑들의 집을 발견하고는 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하인이 되겠다고 했다. 도둑들이 말했다. 우리는 도둑질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 징수원의 물건만 훔치니까 죄될 게 없지. 어느 날 밤 도둑들이 세금 징수원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가자 소년은 마구간에서 제일 좋은 노새를 꺼내서 금화를 가득 싣고 도망쳤다. 그는 금화를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는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갔다. 그 도시에는 왕이 살았는데 그는 양을 100마리 갖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집에서 양치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소년은 그곳으로 갔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여기에 양이 100마리 있다. 내일 아침에 양들에게 풀을 먹이러 저 초원으로 몰고 가거라. 하지만 냇물 건너편으로는 가지 마라. 거기에는 양들을 먹는 뱀이 살고 있느니라. 만약 양들을 모두 다시 내 집으로 데리고 온다면 너에게 추가로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뱀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2다리를 잃게 될 줄 알아라. 소년은 양을 몰고 초원으로 가다가 궁궐 창문 밑을 지나게 되었다. 창문에는 마침 공주가 보였다. 공주는 소년을 보고는 기뻐하며 그에게 올리브빵을 던졌다. 양치기는 올리브빵을 받아서 초원에서 먹으려고 가져갔다. 그가 초원에 도착했을 때 저쪽 풀밭 가운데에 흰 바위가 있는 것이 보였다. 저기 앉아서 공주가 준 올리브빵을 먹어볼까? 바위는 냇물 건너편에 있었지만 양치기는 겁없이 훌쩍 뛰어 냇물을 건넜고 양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거기에는 키가 큰 풀들이 잔뜩 나 있어 양들은
조용히 마음껏 풀을 뜯었다. 양치기는 바위에 앉아서 올리브 빵을 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 아래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마치 세상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소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계속해서 올리브빵을 먹었다. 바위 아래에서 더 강한 진동이 느껴졌지만 양치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세 번째 진동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바위 아래에서 머리가 3개 달린 뱀이 나왔다. 뱀은 입마다 장미를 한 송이씩 물고 있는데 소년더러 받으라는 듯이 머리 3개를 소년에게 향했다. 소년이 서서 장미를 받으려 하자 뱀이 느닷없이 입을 모두 벌리고 그에게 덤벼들었다. 뱀이 단번에 소년을 삼켜버리려는 순간 양치기 소년이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로 뱀보다 더 빠르게 첫째 머리를 때리고 둘째 머리를 때리고 셋째 머리를 때렸다. 양치기는 뱀이 죽을 때까지 계속 머리를 때렸다. 드디어 뱀이 죽자 소년은 뱀의 머리 셋을 모두 낫으로 잘라서 2개는 옷 속에 넣고 하나는 쪼개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았다. 그 속에는 수정으로 된 열쇠가 있었다. 소년은 뱀이 나온 바위를 들어 올려 열쇠 구멍을 찾아냈다. 소년이 열쇠 구멍에 수정 열쇠를 끼우자 바위 밑에 있던 문이 열렸다. 문 안에 들어서자 거기엔 온통 수정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성이 있었다. 모든 문에서 수정으로 된 하인들이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나를 안내해서 내 보물들을 모두 보여다오. 그들은 소년을 수정으로 된 계단과 탑으로 안내했고 수정으로 된 마구간과 말을 보여주었으며 수정으로 된 갑옷과 무기도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수정으로 된 새들이 앉아서 노래하는 수정나무가 서 있는 가로수길 사이에 펼쳐진 수정 정원과 수정 호수 주변에 수정꽃이 만발한 곳으로 그를 안내했다. 소년은 수정꽃을 한 묶음 꺾어서 모자 위에 꽂았다. 그리고 그곳을 나섰다. 저녁이 되어 소년이 양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창가에 있던 공주가 말했다. 저에게 당신 모자에 꽂힌 꽃을 주시겠어요? 그러자 양치기가 대답했다. 네, 당신에게 드리죠. 이 꽃은 수정꽃입니다. 온통 수정으로 된 제 성에 있는 수정 정원에서 꺾은 것이지요. 소년은 꽃을 공주에게 던졌고 공주는 그것을 받았다. 다음 날 소년은 바위로 돌아가서 뱀의 둘째 머리를 쪼갰다. 거기에는 은으로 된 열쇠가 있었다. 바위를 들어서 은열쇠를 열쇠 구멍에 끼우고는 문을 연 후 이번엔 온통 은으로 된 성으로 들어갔다. 은으로 된 하인들이 나오며 말했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주인님. 하인들은 은으로 된 주방으로 소년을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은으로 된 닭들이 은 불꽃으로 요리되고 있었다. 은 정원에서는 은 공작들이 자태를 뽐냈다. 소년은 은으로 된 꽃을 한 묶음 꺾어서 모자에 꽂았다. 저녁에 소년이 돌아올 때 창가에 있던 공주가 꽃을 달라고 하자 그것을 주었다. 셋째 날에 셋째 머리를 쪼개자 금으로 된 열쇠가 나왔다. 열쇠 구멍에 금열쇠를 끼우고 온통 금으로 된 성으로 들어가자 그의 명령을 기다리는 하인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금으로 되어 있었다. 침대와 시트와 베개와 침대 기둥이 모두 금이었고 새장 속에서 날아다니는 새들도
모두 금이었다. 정원에는 금으로 된 꽃과 금이 물처럼 솟아오르는 분수가 있었다. 소녀는 금꽃을 한 묶음 꺾어서 모자에 꽂았고 저녁에 그것을 공주에게 주었다. 어느 날 왕은 마상 시합이 있을 것이며 우승자는 공주의 짝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양치기는 수정 열쇠로 문을 열고 수정 궁전으로 내려가서 수정으로 된 말과 고삐와 안장을 가지고 와서 마상 시합에 나타났는데 그는 또한 수정 갑옷과 방패와 창도 갖추고 있었다. 그는 다른 기사들을 모두 이겼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도망쳤다. 다음 날 그는 은으로 된 마구를 갖춘 은으로 된 말을 타고 은으로 된 갑옷과 방패와 창을 들고서 돌아왔다. 그는 다른 기사들을 모두 이겼지만 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망쳤다. 셋째 날에는 금으로 된 말을 타고 금으로 된 무장을 하고서 돌아왔다. 그는 세 번째 역시 우승을 하였고 마침내 공주가 말했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수정과 은과 금으로 지어진 성들의 정원에서 꺾은 수정꽃, 은꽃, 금꽃을 저에게 선물한 분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결혼하였고 양치기 소녀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만족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